여러분, 걱정이라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쓰세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 이 평범한 단어 안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걱정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삶,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단어의 기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 또 대화할 땐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 걱정이 우리를 잠식할 땐 어떤 말들을 쓰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걱정이 다른 감정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의 기원. 정말이지 좀 충격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데요. 한번 보시죠. 자,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worry,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이 단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worry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 고대 영어 wild게는요, 뜻이 목을 조르다였어요. 네, 맞아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정말 충격적이죠? 걱정이 심할 때 막 숨이 막히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 그 감정을 훨씬 더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강렬한 어원을 가진 단어 worry. 그럼 우리는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먼저 전치사를 가지고 걱정의 방향이나 강도를 살짝 바꿔보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about과 over의 차이입니다. 이 둘, worry about이랑 worry over는요,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예를 들어서 I worry about my parents' health 라고 하면 이건 부모님 건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일반적인 걱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worry over는 좀 달라요. He worried over every single detail. 이건 계획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파고드는 거예요. 훨씬 더 집착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about은 넓은 염려, over는 깊은 고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걱정이라는 감정을 문법을 사용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 걱정의 모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어떤 결과나 상황이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worry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걱정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I worry that I won't pass the test. 그냥 시험 걱정돼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아주 명확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훨씬 구체적이죠?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요? 결과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worry about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She worries about making mistakes. 여기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실수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실수를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어떤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때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걱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어요. 일종의 심리 분석이었죠. 이제는 이 worry라는 단어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즉 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할 때 worry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내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걱정을 듣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I'm worried about이죠. 나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걱정돼 라고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친구가 나한테 시험 걱정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하죠? 네, 바로 don't worry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고요.
이 말은 상대방의 무거운 마음을 좀 덜어주고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위로의 한마디인 셈이죠. 그런데 걱정이 그냥 말로 표현하고 위로받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커져서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요. 자, 이제부터는 걱정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그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걱정이 심해지는 데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딱 그래요. 처음엔 너무 걱정해서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엔 마음 전체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걱정이 다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죠. 이 중에서 특히 worry oneself sick 이라는 표현은 정말 강렬해요. 말 그대로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고통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정말 생생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걱정이라는 감정에도 가족이나 친구 같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worry가 그 감정의 지도 위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다른 비슷한 단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한 worry는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걱정이에요. 그런데 anxiety는 좀 더 깊고 오래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가까워요. 훨씬 강도가 세죠. 컨서는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공적인 염려를 말할 때 자주 쓰고요. 마지막으로 fret은 좀 사소한 일에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뉘앙스 차이를 알면 내 감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걱정의 어원이 목을 조르다였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우리의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에서 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쩌면 언어는 단순히 우리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도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언어가 우리 감정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